진정한 팀워크의 의미. 팀별로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팀 안에서의 협력과 조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팀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소통하였고 또 협력하였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속해 있는 랭귀지 코스를 겸한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에 다닌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주어진 주제 가운데 각자의 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있었다. 여러 그룹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그룹에게 상을 주고 그 결과에 따른 점수가 그룹별로 성적에 반영되는 시스템이었기에 각 그룹에서는 모두 그 상을 바라보며 경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혹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각 그룹원들이 서로의 진행 상태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피하면서도 상대 그룹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최종 심사를 받는 날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되어진 팀을 제치고 평범한 주제로 팀원 모두가 발표한 팀이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가장 팀워크가 잘된 팀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룹들은 짧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분업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마치 한 권의 책을 만들듯 작가가 글을 쓰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서파를 넣고 누군가는 교정을 보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연구하여 글을 쓰고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이 자료를 만들고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 발표를 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팀워크를 잘해서 상을 받은 팀은 연구 주제의 각 장마다 팀원 각자가 연구한 것을 소주제별로 혹은 한두 명이 함께 발표를 했고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하여 연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주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모여 가장 많은 회의를 했으며 그룹 전원이 전 과정에 모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 한 명씩을 추천하여 상을 받게 되었는데 팀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팀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중간 역할을 잘 한 사람 혹은 팀워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간과 노력을 공헌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상이었다. 나는 그때 진정한 팀워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부분밖에 모르는 것은 진정한 팀워크가 아니라 분업일 뿐이라는 것과 비록 한 분야의 일을 맡아서 하더라도 자신이 전체에서 어떤 부분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면 비록 각자가 분업화된 일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역시 팀워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때로는 팀워크가 아니라 오직 분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비를 위한 재정 담당, 어머니는 자녀의 성적 관리 담당,
자녀는 공부 담당으로.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항상 서로 소통하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팀워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통이 결여된 채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일치가 없이 오직 생산성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팀워크가 아니라 분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정한 팀워크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겸손히 내어놓고 상호작용을 통해 최상의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팁 1. 가정 안에서 자녀와 교육에 관해 부부가 일치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대화해보자. 2. 자녀의 미래 방향을 준비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얼만큼 공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3.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전인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균형 있는 교육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민해보자. 역할 연기와 기회 나누기를 통한 동반 성장. 외국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신기하고 새롭게 느꼈던 것은 머프티 데이라는 제도였다. 이날은 교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고 학생들은 사복을 하고 학교에 가는 날이다. 몸매와 어울리지 않는 교복을 입고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채 학교에 나타난 선생님들과 애띤 얼굴을 최대한 성숙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사복을 입고 한껏 멋을 부려본 학생들이 교복 차림의 교사와 함께 교정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학부모인 나에게 얼마나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1년에 단 며칠만이라도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서로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 이 신선한 발상은 서로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은 성인이 된 딸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어려운 단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아이에게 받아쓰기 테스트를 하고 채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였다. 저녁만 되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며 그 시간을 피하려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고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얘야, 오늘부터는 너를 대신해서 엄마가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겠다. 엄마도 한글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받침이 헷갈려서 안 되겠어. 오늘부터는 네가 이 동화책에서 어려운 낱말들을 골라서 엄마에게 받아쓰기를 시험 문제로 내주지 않을래?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딸아이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엄마 정말이야?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문제를 내고 또 채점을 한단 말이지? 그날 이후부터 엄마에게 선생님 노릇을 할 기쁨으로 저녁 시간을 기다리게 된 아이는 학교를 마친 후에 엄마의 받아쓰기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어려운 낱말을 책에서 뽑느라 독서에 여념이 없었다. 20문제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7개, 8개의 낱말의 맞춤법이 마구 틀리는 엄마에게 야단을 치면서 은근히 흐뭇해하는 딸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나의 아이디어가 예상대로 적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왜 또 틀려? 라고 야단치는 아이에게 그러면 맞는 답을 빨간 색연필로 정확하게 써줘. 그래야 다음번에 안 틀리지. 몇 달 동안의 받아쓰기 시험을 통해 아이의 독서량과 단어 실력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는 아주 기쁘게 그리고 나는 무리 없이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대방의 역할이 되어보는 것이다. 마치 다른 사람의 구두를 한번 신고 걸어보는 것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공통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서양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매번 모이는 모임에서 원하지 않아도 회원 누구나 차례가 되면 리더가 되어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을 주도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멤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문화의 한 단면인데 때로는 그런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자신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수면 위로 떠올려 돋보이게 하는 충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리더의 자리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며 여러 사람들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며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려면 서로가 균등하게 기회를 나누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한다면 가정 안에서의 다양한 가사에 대한 역할을 바꿔보기도 하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서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수도 있다. 비록 자녀들이 학업에 바쁘다 할지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사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일방적인 훈계나 틀에 박힌 설교식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인해 소통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얻어내어 기대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팁 1.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도하는 가족회의를 구상해보자. 2.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 시기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사 역할 등을 분담해보자. 3. 가정 안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제를 찾아 자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 대화. 해외에 살면서 느린 특권이 있었다면 아이와 함께 다양한 캠프를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학은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다민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은 마치 새로운 음식을 시식해 보는 것처럼 신선한 경험이었다. 2주 혹은 3주 정도로 1년에 2번 참여했었던 가족 캠프는 아이에게는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다른 가정들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유익한 학습 현장의 기회가 되었고, 나에게는 다른 나라 부모들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로서의 나 자신의 부족함을 비춰보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20가정 정도가 참여하는 가족 캠프에는 몇몇의 청년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 부모들이 스텝이 되어 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아이들의 취침 점검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루의 생활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펼쳐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위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몇몇 부부들이 손수 케이크나 쿠키를 굽고 향기 가득한 차를 준비한다. 모두들 둘러앉아 각자의 삶과 가치관 또는 교육 철학을 나누는 시간들이 내게는 마치 보석을 캐내는 것 같은 귀한 체험이었다. 자신이 받았던 교육에 대한 장단점, 미래의 교육의 방향, 그리고 삶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모두 열띤 토론이 시작된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이런 여가 시간조차도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이루어져 참가한 가족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순번이 정해지면서 날마다 참가하는 부모 중에서 연사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주제가 바뀌는 것이다. 청중이 된 부모들은 그날 연사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날의 주제에 맞는 깊은 대화가 오고 간다. 이런 시간을 통해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초면인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생각을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과 더불어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대화의 장을 통해서 각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면 각기 순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보는 기회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들과의 대화가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말하는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진정한 자신들의 생각을 최대한 명료하게 전달했고,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제대로 듣기 위해 집중했으며 또 명확한 주제가 있는 양질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과 더불어 삶의 체험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정보 차원의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나 혹은 누군가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였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미 기억의 창고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은 많이 가졌어도 양질의 대화를 나눈 경험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대화는 고작해야 5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친구들과의 만남일 뿐, 다양한 사람들과는 결코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은 주로 어떤 소재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있을까? 혹 일방적인 훈계나 틀에 박힌 잔소리가 일상화되지는 않았을까? 언젠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또 아이들로부터의 내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먼 훗날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보다 큰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장성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것과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게 해주신 진심 어린 그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 부모는 얼마나 뿌듯할까. 바쁜 생활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장소에서 진지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부모 자신의 경험담이나 혹은 신문과 잡지에 있는 소재들 중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대화를 이끌어내고 또 그 안에 명확한 메시지를 넣어서 함께 나누어 보자. 일방적인 강의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격려하여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밀도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보자. 이런 기회의 아이들의 가슴에 오래 남는 대화가 되어 그들의 삶과 꿈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리더십의 주요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학습의 기회는 직장과 사회 이전에 바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대화 방법의 기술과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팁.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원이나 강가 등에 자녀와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두자. 경치가 좋은 카페나 갤러리 안에 있는 조용한 커피숍 같은 것도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그곳에 특정한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별칭을 붙여도 좋다.